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71세로 현재는 들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으리으리한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비싼 실버타운에 살면서 무슨 힘든 일을 겪었겠냐 하겠지만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 그런 소리는 못 하실 겁니다. 저희 남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믿고 있던 자식들에게 큰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가슴에 피명이 드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던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재산을 노리고 자식들은 서로 짜고 인간으로선 해선 안 될 짓까지 벌였으니까요. 그때의 충격은 세상 일을 겪으며 받은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으니까요. 천사 같던 자식들이 그렇게 변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남편이 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동네에서 소문이 날 만큼 남들이 부러워하는 효자 효녀들이었습니다. 부모님 안부를 묻겠다면서 주말마다 집에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저와 남편을 아주 깍듯이 챙기며 대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은 혼자가 된 절 걱정하며 잘 챙겨주었습니다. 아주 잠시뿐이지만 말이에요. 남편이 떠나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도 자식들이 있고 가정에 신경 쓰다 보니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남편이 젊은 시절 사업을 해 꽤 큰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자식들은 저희 두 사람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그 재산을 노리고 잘해주다 남편이 떠난 후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소홀해졌던 겁니다. 아니, 소홀해진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자식들의 본색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루는 둘째가 백화점에서 제가 입을 옷을 사들고 와서 은근히 저를 떠보더라고요. 엄마, 어때요? 이 코트 마음에 들어요? 엄마 주려고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른 건데. 색도 곱고 정말 예쁘네. 내 마음이 아주 쏙 들어. 고맙다. 잘 입으마. 엄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혹시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남겨주고 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남겨주고 간 거라니?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건물이나 주식이나 통장 같은 거 말이에요.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남편 사업이 많이 힘들어요. 자금이 잘 안 도나 봐. 이러다가는 그 사람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아휴, 백서방이 사업이 많이 힘든가 보네. 그런데 이걸 어쩌지? 딸, 엄마가 돈이라도 있으면 도와주면 좋은데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엄마, 저 진짜예요? 정말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자면 엄마 완전 알거지다. 네 아빠 살아있을 때 들어놓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잖니. 딸 미안하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서. 엄마, 저 이만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사실 이 코트는 엄마 입으라고 산 게 아니고 저 입으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져가요. 그리고 백서방 사업 힘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해본 농담이에요. 저 앞으로는 바빠서 친정에 자주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없어 알거지란 저의 말에 돌변한 딸아이를 보며 전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달라진 건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들인 저희 첫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제가 놀러 가지 않으면
제발 놀러와 달라며 성화를 부리던 아들과 며느리였기에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에 그나도 전 편하게 아들네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른 사람처럼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아들과 며느리였죠. 엄마,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란 게 있는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하다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저희가 어머니의 그 극성스러운 비율을 전부 맞춰드려야 하는 건데요. 미안하다. 나는 며칠 전에 연락했을 때 너희들이 놀러 와도 된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마.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갑작스레 변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전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에 그만 가슴에 못이 박히고 말았죠. 그러게 내가 노인네들 가진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잘해주지 말자고 했지? 당신 말 믿었다가 이게 뭐야? 어머니가 우리 이렇게 귀찮게 하고 어머니랑 아버지 가진 재산 아직 많을 거라며. 많기는 뭐가 많아. 어제 아가씨 전화해서 하는 이야기 들었지? 어머니 가진 재산 1원도 없는 개털이라잖아. 나중에 아프다고 우리한테 돈 필요하다고 손 벌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정말 짜증나. 노인네 그동안 눈치도 없이 우리가 해주는 건 전부 족족 받아먹고 내가 인제 보니 헛돈 쓰면서 헛짓거리하고 다녔어.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든 아들만큼은 제 편일 거로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 며느리에게 한마디쯤은 해줄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한마디에 제 가슴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짜증나는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노인네들 재산 없는 거 알았으면 내가 뭐하러 그동안 투자를 하며 잘해줬겠냐고. 이번에 확실하게 말해서 다음부터는 아예 우리 집 찾아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그러면 엄마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 딸아이가 그럴 때도 참을만 했는데 노골적인 아들의 말에 전 화장실에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 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닥에는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리고 전 그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도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 엄마한테 이래. 그러나 자식놈들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남편이 자식들 몰래 저에게 남기고 간 꽤 많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희 두 사람의 노후를 걱정해 자식들 몰래 재산을 모아두었었거든요. 우리 둘이 늙어서 쓰게 될 비상금이나 마찬가지니 절대로 자식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늘 저한테 신신당부했던 돈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면서 고생을 해서인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한 수를 생각할 때 앞서 10수는 생각하는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반해 그 당시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 남편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처럼 머리를 써서 꽤 하나를 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자식들의 행동은 결코 제가 믿을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정말 제가 더 늙어서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인지 마지막으로 기회도 줄 겸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든 남편까지 떠나 혼자가 된 제가 미련 없이 제 남은 인생을 잘 준비하며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주말 아이들에게 중대 발표가 있다고 모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병원 약봉지를 옆에 끼고 이불 위에 누워 다 죽어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는데 내가 위암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앞으로는 혼자 생활하기 힘들 것 같으니 자식들에게 말해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다. 너희들이 엄마랑 같이 살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자식에게 나오는 반응은 정말로 기가 찼습니다. 그 전의 일들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지만 제 부모가 아프다는 말에 슬퍼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저를 서로 떠밀며 모시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동안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게 평소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게 다 엄마가 몸조리 제대로 못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놓고 인제 와서 저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제대로 건강관리 못해서 아파놓고 자식들인 저희 보고 돌봐달라는 건 좀 아니죠. 요즘 남편 사업도 힘들고 아이들도 한창 크는 때라 전 엄마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엄마 오빠네 집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들어가든지 하세요. 병원비 들어가는 건 엄마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이 집 팔아서 쓰면 되겠네. 야, 왜 아픈 엄마를 나한테 떠밀고 그래? 나도 엄마 못 모신다고. 집사람이랑 의논도 해야 하고 이 사실 알면 난리 날걸?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파서 나이 든 늙은 부모 모시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전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기들 아쉬울 때는 그렇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더니 지 부모가 아프다는 말에도 걱정은커녕 서로 모시기가 싫어 서로에게 밀며 오히려 제 탓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나도 너희 같은 것들 필요 없다. 나 아프다는 거 전부 뻥이다. 이 약들도 병원에서 가벼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받아온 거야. 내가 아프다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랬던 건데 니들이 부모가 아프다는데 걱정은커녕 어떻게 내 탓을 할 수 있니?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고작 돌아오는 게 이거냐? 내가 자식들을 헛 키웠구나. 헛 키웠어. 그리고 나도 니들 도움 필요 없어. 미안하지만 사실 나한테도 니들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돈이 있거든? 그것도 20억. 앞으로는 그 재산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니까 서로 없는 사람처럼 각자 살도록 하자. 그런데 제가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있다는 말에 자식들이 보인 반응은 더욱 황당한 것이었죠. 조금 전까지 서로 모시기가 싫다며 싸우더니 이젠 서로 절 모시겠다면서 나선 것입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남긴 재산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20억이나? 엄마 그런 재산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엄마 모실게요. 대신 아빠가 남기신 그 재산 저한테 전부 주셔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제가 엄마 모실게요. 엄마 재산 있다고 하면 집사람도 허락할 거예요. 그 대신 엄마 재산 동생 말고 제 앞으로 전부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 재산 언제 주실 거예요? 아니, 앞으로 영원히 너희들에게 못 줄 것 같은데? 원래는 나도 너희들한테 물려줄까도 했는데 이제 보니 안 되겠다. 네 아빠가 나한테 넘기신 재산 니들한테 1,000원 한 장 줄 생각 없어졌어. 조금 전까지 나 못 모시겠다고 난리치던 것들은 어디 간 거야? 네 엄마가 돈 좀 있으니까 이제와 모시겠다는 거냐? 내가 뭘 믿고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줘? 니들이 내 뒤통수를 어떻게 칠 줄 알고. 너희 그동안 아빠 돌아가시고 나 가진 것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니 무시했었지? 네 아빠가 나한테 남긴 재산 내 쓸 만큼 전부 쓰고 전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집에 가서 집사람이랑 엄마 모시자고 이야기하려고 했다고요. 엄마 저 모르겠어요? 저 엄마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라고요. 엄마, 사실 나도 집에 가서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엄마 모시고 살자고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반대해도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 생각이었다고요.
전부 그 지저분한 주둥이 닥치지 못하겠어? 니들 앞으로 내 새끼 아니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좋은 말 할 때 전부 나가라고! 알겠어요. 오늘은 일단 갈게요. 그래도 엄마, 앞으로 나랑 엄마 손주들 보려면 엄마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자식들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이 저에게 남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했다면 제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자식들이 저에게 잘해주는 연기에 속아 그 재산마저 전부 뺏길 뻔했으니까요. 진짜로 빈털터리 알거지가 될 뻔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자식놈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종자들이었어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죠. 혹시 연락하고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만나주지 않을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쳤으니까요. 그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엄마 저희 재산 물려주시는 거 생각은 해보셨어요? 생각은 무슨 생각? 왜? 내가 재산 주고 나면 또 입 싹 닫고 모르는 척 하려고? 내 마음은 변함없다. 네 아빠가 주고 간 그 돈 원 없이 쓰고 남은 돈은 사회에 환원하고 떠날 거다. 그동안 니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정도 호사는 누려도 되지 않겠냐?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늙었으면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무슨 돈을 쓴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정 그러면 우리가 엄마 치매로 몰아 법적 대응하는 수밖에. 치매로 몰아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부모가 당신 재산 자식들에게 안 주고 사회에 환원한다는데 그러면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생각 같으세요? 엄마가 이미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런 말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식된 도리로 치매에 걸린 엄마를 병원에 모시도록 해야죠. 엄마 재산은 보호자인 우리들이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맞아.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면 어떻게 자식을 놔두고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부모는 원래 자식이 먼저 아니냐고요. 엄마가 이렇게 자식들을 먼저 버리는데 우리라고 엄마 굳이 챙겨드리면서 돌봐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니들 말은 지금 내가 네 아빠가 남긴 재산을 너희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를 치매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쳐넣고 내 재산을 전부 빼앗겠다는 거냐? 지금 니들 낳아줄 엄마를 협박하는 거냐고? 인제 보니 니들끼리 만나 내 재산 어떻게 뺏을지 착당하고 온 거였어. 니들이 도대체 날 언제 챙기고 돌봐줬다는 거야?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니들 힘들 때마다 돌보고 챙겨줬던 게 바로 나랑 네 아빠였다. 니들만 아니었어도 네 아빠랑 나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 이 불효막심한 것들! 그러니까 좋게 좋게 말할 때 아빠가 남긴 재산 내놓으시라고요. 엄마 진짜 있는 재산 전부 빼앗기고 요양병원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어떤 요양병원을 보내게 될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골 깡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설도 엉망이고 밥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으로 확 보내버릴 테니까.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엉망인 요양병원에 들어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고 싶으신 건 아니죠? 왜 가끔 뉴스에서 노인들 학대하고 그런 병원들 나오던데 우리가 그런 곳으로 엄마 보내드릴까요? 뭐라고?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자식놈들의 말에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오기 전에 담고 있던 겉절이를 부어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이제 보니 사람이 아닌 짐승 새끼를 키웠어. 내가 혓개미로 죽는 한이 있어서 니들한테 내 재산 절대 못 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엄마, 어디 두고 봐요. 우리가 가만히 있나. 오늘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어차피 나이 들고 아프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피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요즘 좋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많아져서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멀쩡한 저를 치매로 몰아 뉴스에나 나올 법한 엉망한 요양병원으로 보내겠다는 자식놈들의 협박에 기가 찼죠. 그러나 자식놈들이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꾸미게 된 계기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저희 남편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떠나고 나면 보라고 저에게 남기고 간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곳에는 제 걱정에 저에게 당부를 하며 남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하오. 당신 곁에 좀 더 머물고 싶었는데 사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라 이렇게 먼저 가게 됐소. 그런데 여보, 내가 이렇게 글을 남긴 것은 혼자 남을 당신이 걱정돼서라오. 자식이라고 절대 믿으면 안 되니 부디 당신만 생각하며 사시오. 그것들은 아직 젊으니 열심히만 살면 뭐든 해서 살 것이니 우리도 없이 시작해서 자식들 키우고 여기까지 왔잖소. 내 당신 만나서 인생 한번 즐겁게 살다가오. 그러니 당신도 재미있게 놀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소. 나 먼저 갔다고 오래는 슬퍼하지 말고 잠깐만 슬퍼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남긴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자식들이 분명 재산만 받고 당신을 내팽개치려고 할 테니 그냥은 밝혀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이 있으니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주면 좋겠소. 그러면서 남편이 남긴 말은 저보고 자식들에게 큰 병에 걸렸으니 같이 살 수 있냐고 해보라는 것이었죠. 더 힘없고 늙어지기 전에 시험을 해보라면서요. 그렇지 않고 속절없이 지내다가 더 나이 들어 나중에 재산 있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손도 못 쓰고 전부 빼앗기고 만다고요. 모두 남편이 저를 혼자 두고 떠나면서 걱정이 돼요. 제가 살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알려준 대로 하자. 첫째나 둘째 모두 아픈 척하는 저를 모시기가 싫다고 한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제 재산까지 전부 뺏을 계획까지 꾸몄던 겁니다. 그래서 전 그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고 살기로요. 재산을 위해 멀쩡한 자기 부모를 치매로 몰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자식과 어떻게 계속해 인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자식들이 무슨 짓을 벌이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자식놈들의 큰 오산이었으니까요. 나이든 지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긴커녕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식들은 저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엄마, 설마 아빠가 물려준 재산 저희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엄마가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아무리 아빠가 엄마에게 그 많은 재산 전부 남겨줬다고 해도 유류분이라고 자식들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그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들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실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아빠가 남기신 재산 우리한테 주기 싫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을 테니까 요양병원 갈 준비는 잘하고 계시라고요. 저는 아들이 보낸 문자를 답장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식놈들은 제가 상상치도 못할 일을 벌여버렸습니다. 저를 위협이라도 하듯 결코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집안 청소하고 있을 때였는데 벨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찾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도둑이 아닌지 의심도 하긴 했지만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동네에 지나가며 몇 번 본 부동산집 사장이라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김명희 씨 댁이죠? 집 보러 왔습니다. 네? 집을 보러 왔다니요? 전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분들이 어머니께서 치매시라 곧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집 정리한다고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보고 가도 되죠?
어머니가 정상인처럼 보여도 아니니까 무시하고 그냥 집 둘러보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 집 좀 볼 테니 방해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내가 치매긴 왜 치매야? 당신은 내가 치매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왔어? 당신들 내가 치매라는 병원 진단서라도 보고 온 거냐고? 소유주가 나인데 지금 집주인 허락도 없이 우리 애들 말만 듣고 집을 보러 왔다니 이게 무슨 경우야? 당신들 안 되겠네. 내가 우리 동네 파출소 소장이랑 아주 친하거든? 지금 당장 파출소 소장에게 전화해서 당신들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할머니가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할머니가 무슨 우리 동네 파출소 소장을 알아요? 자식분들 말대로 치매가 맞나 봐. 손님들, 이 할머니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와서 집 보고 가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할머니는 방해되니까 저리 비키세요. 부동산 사장이란 사람은 그렇게 저를 밀치고 들어왔고 전 바로 파출소 소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서 살아있을 때 파출소를 자주 들락거렸었거든요. 동네 주민들 위해서 고생한다고 저랑 김밥도 싸고 간단한 간식도 만들고 해서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파출소 소장님뿐만 아니라 경찰관 분들까지 전부 친한 이웃 주민 같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전 제 허락도 받지 않고 강제로 저희 집에 들어온 부동산 사장과 사람들을 보며 파출소 소장님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박 소장님이세요? 지금 빨리 좀 와주시겠어요? 글쎄 부동산 사장이라는 여자가 제 자식들이 제가 치매라고 저 요양병원 간다고 집 내놓았다니까 그 말만 믿고 저희 집에 강제로 들어왔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은 제 신고에도 제가 치매라 걸지도 않은 휴대폰을 붙잡고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보고 비웃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황은 5분도 안 돼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파출소 소장님이 경찰관 분들이랑 다급히 달려와 주었으니까요. 제가 혼자 되고 걱정되었는지 평소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와 제가 잘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파출소 소장님이 오고서야 제 말이 사실인 걸 알았는지 엉덩이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껑충 뛰며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저희 왔어요, 어머니. 도대체 누가 허락도 안 받고 어머니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당신들 뭔데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혹시 어머니 집에 들어와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한 거야? 진짜 경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 보러 온 거예요. 자식분들이 분명히 할머니 치매라고 했다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부동산 사장을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말만 믿고 제가 치매 노인이라 생각해 함부로 하던 행동이 너무 괘씸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나이 먹은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부동산 사장은 한번 제대로 혼이 나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같이 저희 집을 보러 온 사람들까지 결국 다 같이 경찰차에 실려 파출소로 잡혀갔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은 아들놈의 지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제 말을 믿지 않고 아들놈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멋대로 저희 집에 들어와 행동한 것이고요. 집을 같이 보러 온 사람들이야 모르고 그랬다고 저에게 사과를 해 제가 용서해 주었지만 부동산 사장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밀친 것까지 병원 진단서를 끊어 폭행죄로 같이 고소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파출소 소장님의 말씀으로는 부동산 사장은 처벌을 받아 못해도 벌금형은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든 자식놈들을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저의 재산을 노리고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자식놈들의 행동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으니까요. 돈 때문에 천륜까지 져버린 자식들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원하던 남편이 남기고 간 저희 재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요. 그런데 때마침 자식들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고용한 변호사와 함께요. 자식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저를 만나려고 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뻔했죠. 분명히 남편이 남긴 재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저를 도와줄 분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최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게 두시다가 제가 불리해질 것 같으면 그때 잘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기 전에 제가 전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러면 그날 뵙겠습니다. 자식들이 보자고 한 장소는 자신들이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자기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면 제가 겁을 먹을 거로 생각하고 이곳에서 보자고 한 것 같았죠. 아주 대단한 착각이었지만 말이에요. 저도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같이 왔으니까요. 엄마,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변호사까지 고용한 거, 우리 변호사님 엄청 잘 나가시는 유명하신 분이라고요. TV에도 몇 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은 거면 빨리 엄마 재산 전부 우리한테 내놓으라고요. 엄마, 그런데 저 옆에 분은 누구세요? 엄마처럼 늙으신 분이 어디서 변호사 선임할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을 테고. 왜? 법 좀 잘하는 동네 사람이라도 데리고 온 거예요?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 변호사님이랑 비교도 안 될 텐데. 내가 왜 변호사를 선임할 줄 몰라? 너는 그렇게도 보는 눈이 없냐? 딱 보면 모르겠어? 내가 고용한 변호사님이시다.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해 봤자죠. 어디서 능력도 안 되는 싸구려 변호사나 데리고 왔겠지. 그러자 제 부탁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변호사님이 자신의 명함을 바로 저희 딸 앞에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명함을 확인할 순간 딸이며 아들이며 제대로 당황하고 말았죠. 여기 로펌 오빠 엄청 유명한 곳 아니야? 우리 변호사님 사무실보다 더 유명한 곳 아니냐고. 우리나라 5대 로펌이잖아. 엄마가 여기 변호사님을 어떻게... 여기 수익료도 비싸서 아무 사건이나 안 받아줄 텐데? 니들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 아무 힘없는 줄 알고 무시했었지? 그런데 이걸 어쩌냐. 내가 니들 생각보다 발이 넓고 능력이 좀 되거든. 사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은 자식 녀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고 파출소 소장님께서 저에게 소개해 준 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파출소 소장님 동생분이 유명한 변호사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듣고 제가 변호사를 구한다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동생분에게 부탁을 해 도와주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을 보고 당황한 것도 잠시, 자식들은 다시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무리 엄마가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 선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모르세요? 제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물어서 전부 알아봤다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엄마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 내놓으시죠. 우리가 엄마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면 어차피 엄마 재산 일부는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다고요. 엄마 정말로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가 재산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도 엄마 치매인 거 밝혀지면 전부 무효되는 거 모르세요? 어디서 아까부터 계속 개소리야? 너희들만 변호사 있는 줄 알아? 나야말로 우리 변호사님한테 전부 알아보고 왔어. 우리 변호사님은 내가 니들한테 1,000원 한 장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내가 가지고 온 이거나 확인하고 말해. 저는 변호사님과 준비한 서류 봉투를 자식들에게 내밀었죠. 그리고 서류 봉투 안에는 자식들이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저와 남편에게 돈을 뜯어가거나 빌려갔던 증거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식들에게 주면서 전부 꼼꼼히 증거들을 모아두었거든요. 문자랑 통화 내용과 통장 내역, 차용증 등 아주 다양하게요. 이거 보이냐? 이미 니들한테는 진작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절반 이상을 줬기 때문에 니들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들 내가 재산 안 주면 치매로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했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내가 우리 변호사님 조언대로 직접 병원 가서 검사해서 치매 아니라는 건강하다는 진단서까지 받아왔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잘 보고 읽도록 해라. 네 아빠가 나한테 남기신 편지랑 유언장이니까. 남편은 사실 저에게 편지만 남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까지 남겼던 것이었죠. 자식들은 남편이 남긴 편지와 유언장을 읽자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건 네 아빠가 남긴 편지랑 유언장이다. 거기 유언장에 나와 있지? 이미 너희들에게는 유류분 이상의 재산 전부 나눠줬고 더 이상 줄 돈 없다고. 그러니 전부 나한테 남긴다고. 그리고 니들이 제대로 나 모시지 않으면 니들 아빠가 나한테 남긴 재산으로 고급 실버타운 들어가 편하게 살면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전부 사고 돈 펑펑 쓰고 남은 돈 전부 사회에 환원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거 확인했냐? 나는 네 아빠 말대로 한 것밖에 없다. 그 유언장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공중까지 전부 받아놓은 거다. 한마디로 너희 아빠 말은 너희들에게 줄 돈 다 줬으니 나 제대로 모시지 않거든 남은 내 재산 절대 너희들에게 주지 말라는 이야기였어. 아이들은 제가 보여준 남편의 편지와 유언장을 믿기지 않는지 한참을 확인하다가 자기들 변호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변호사님, 정말이에요? 정말 엄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아빠 재산에 대해 저희는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왜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 변호사님 아니죠? 그래도 저희에게 어느 정도 권리는 있는 거죠? 절반의 절반이라도요. 왜 이 부분에 대해 두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겁니까? 이미 부모님께 유류분으로 받을 재산 전부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두 분이 의뢰하신 일은 진작 받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저한테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치매라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자꾸 사기당하고 함부로 쓰셔서 그 전에 본인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오셨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진단서 보면 어머니 치매도 아니고 아주 건강하신데 지금 위법이라도 저질러서 어머니 재산 빼앗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저에게 어머니 병원 진단서라고 가지고 왔던 증거들은 뭡니까? 그거 전부 위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나? 당신들 이거 전부 범죄라고! 범죄라는 말에 아이들은 자기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붙잡고 놀라 사과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는 저희 권리를 찾으려고 한 건데 범죄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맞아요. 저희는 범죄인지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바보로 하나? 범죄인 줄 모르긴 뭘 몰라.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라고. 당신들 내가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신들 어머니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어. 자기들 편을 들어줘야 하는 아이들이 선임한 변호사까지 화를 내며 제 편을 들고 나서자 자식놈들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면서 말이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한테 잘할게요. 아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집사람한테 말해서 엄마 모시고 살게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재산만 누리던 오빠를 어떻게 믿고요. 제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엄마 딸이 저만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저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 고얀 것들. 앞으로 나한테 자식은 없어. 저는 차례대로 자식들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러자 뒤에서 울며 불며 난리난 아들놈과 딸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가 남겨주신 엄마 재산 전부 내 거 될 수 있었는데 내게 내가 넘어갔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그 후 자식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찾아왔지만 제가 제대로 혼쭐을 내고 말았죠. 그때마다 제가 저희 동네 파출소 소장님한테 연락했고 기꺼이 저를 위해 출동해 주었으니까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관의 의무라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는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자식들과 연을 끊고 산 지 몇 달 뒤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들 고모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인데 잘 나가던 사위의 회사가 딸년이 저에게 예전에 했던 말처럼 정말로 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저에게 재산을 뜯어가려고 사위 사업이 힘들어서 망할지도 모른다던 딸의 말처럼 진짜로 사위 사업이 힘들어져서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게다가 아들놈은 며느리가 다니던 도예공방 선생이랑 바람이 나서 갑작스레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딸이나 아들이나 다른 의미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자식들이 저지른 악행을 다른 방법으로 되돌려받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말한 대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어디라고 정확히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입주 비용을 빼고라도 매달 관리비랑 생활비 포함해서 350만 원 정도씩 들어가지만 그만큼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실버타운 안에 들어와 보니 처음 경험하는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랑 한의원도 있고 무료로 목욕탕이며 수영장에 노래교실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끼니마다 잘 차려진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게다가 제가 손에 차고 있는 워치랑 집안에 센서가 있어 쓰러지거나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를 버리려던 자식들보다 이곳에서 더한 효도를 받으며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제 평생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이곳에서 전부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면 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비슷한 또래의 주민들이 살아서인지 금세 친구들도 생기고 젊은 시절 처녀 때보다 더 즐겁게 웃고 지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곳에서 잘 살다가 나이가 더 들어 거동이 힘들거나 아프게 되면 제가 갈 요양병원까지 남편이 이미 알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 요양병원 가서 병건화 받으며 편히 지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전 남편이 남겨준 재산의 일부는 이미 사회에 환원한 상태입니다. 제가 죽으면 남은 재산도 전부 사회에 환원되도록 법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자식들에게 주느니 남편의 뜻처럼 차라리 좋은 곳에 쓰는 것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건 전부 저희 남편 덕분입니다. 남편의 결정은 정말 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즐겁게 지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같이 누렸으면 어땠을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제가 눈을 감는 날이 되어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남편과 더욱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그날까지 몸 건강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착하고 좋은 자식을 만나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자식 새끼들 전부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 자신부터 챙기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잘 챙기며 남은 삶이라도 행복하게 삽시다.